그래서 주빌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영상을 봅시다.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 뭐 어떤 때는 뭐 노예 종살이도 해방해주고 그랬다 그래요.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. 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.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.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.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.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그게 이제 형평성이 맞다.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가 말이 되지 않습니까? 네, 말이 됩니다. 저도 언제든 저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공감이 됩니다. 네. 젊은 세대일수록 반가울 정책이에요, 이게. 네.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이 정책의 철학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20대 남성들이 가장 반대가 높거든요. 자기들이 가장 혜택 볼 정책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요.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2010년 성남시장 된 이후에 국정원이 왜 이 무명의 신인 정치인을 주목하지? 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, 왜냐하면 그때 국정원 댓글팀이 이재명 타겟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걸 봤거든요. 이름 저도 모릅니다. 네. 그러다 이 양반이 차기 대통령감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처음 생각한 게 2015년이에요.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했는데 기초단체장이 한 일이라 처음 들어봤죠. 네. 그랬을 거예요. 굉장한 정책적 실험이었고 성공을 크게 했는데, 자, 장기 연체자들이 있습니다. 몇 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 빚을 못 갚는 거예요. 그 카드를 돌려막다가 사채를 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 막히고 통장 막히고 은행 거래 안 되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봤죠? 네. 예.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인 셈인데 이분들 상대로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은행 그리고 성남시가 협력을 해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합니다. 네.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상환을 하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. 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. 그런 비영리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 5만 명 총 6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를 해요. 네. 우리나라 지자체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. 이런 채무탕감의 모델은 새 기원을 열었어요. 나중에 참여은행들이 이거 좋다 해서 부실채권 스스로 소각하기도 한 대성공이었는데 처음 들어봤죠. 네.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언론들이 제대로 종용 안 해줘서. 언론이 주로 자본, 금융, 보수의 논리를 전파하니까. 기자들 스스로도 인식을 잘 못해요. 자기가 자본과 금융과 보수의 경제 논리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. 그 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걸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는 기본대출, 기본금융이라는 정책 개념으로 확장을 하거든요. 경기도 시민 누구나 네. 개인 신용 상관없이 네. 무심사예요. 심사받지 않고 1인당 1,000만 원까지는 2.8% 장기대출 해준다. 그럼 이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냐. 경기도가 금융기관에 보증한다.